제1동포 사회의 발전, 세계 시민으로서의 제1동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스내셔널리즘과 자유롭게 사는 삶입니다. 국경의 의미가 근대시대와 포스트 근대시대에는 현저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시대 국경은 장벽이었습니다. 이 장벽을 넘는다고 하는 것, 국경을 넘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이었고, 당연히 국경 관리가 근대 국가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국경은 외국이 침탈에 들어오는 그런 장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하는 것이 수비의 목적으로서의 국경이라고 하는 의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근대 시대에 있어서의 국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또는 사람과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자유로운 소통이 지역의 그 구분을 없애고 국가의 구분을 없애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이 불가피하게 존재를 하면서 일부 장벽의 의미를 갖기는 하지만, 그 장벽이 근대 시대 때보다는 의미가 굉장히 낮아진, 축소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히려 종착지로서의 국경 장벽이 아니라 이제는 포스트 근대 시대의 국경은 뭔가 소통을 위한 출발지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경이라고 하는 것, 국경을 넘는다고 하는 것과 자유를 보면, 국가,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정체성의 원천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존재를 하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절대적인 유일의 원천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점,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고, 또 박영일 RIH가 청하로 가는 길 제6장 가족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가족이라고 하는 이민자들의 경우에는 그 출신 국가와 거주 국가 사이의 양쪽의 정체성을 초극해서 그들만의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가족이 내 나라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기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스윙 전 국제 이주기구 IOM 사무총장이 21세기의 메가 트렌드는 이민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폭넓게 본다 그러면, 국내 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있고, 또 국경을 넘는 이민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통틀으면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 이미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많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이민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이민, 그러나 누구나가 이민자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실 고도 전문 인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학문이라든가 또는 기능, 기술 같은 거를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이링구얼 같은 것들이 되고, 또는 그 거주 국가의 언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계 보편 언어로서의 영어 구사 능력이 있고, 그러면 그 능력 때문에 또 그가 갖춘 그 기능이나 학술이나 이런 역량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지 우리나라에 와라, 우리 학교로 와라, 우리 기업으로 와라 하는 식으로 초빙해 가는 그런 그 양상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그들의 경우에는 언어 면에 있어서 거주국의 언어가 안 되더라도 영어가 가능하니까 직장을 바꾸고 그래서 월경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숙련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이제 대비를 해보면 학력 수준이 아무래도 좀
낮고 고학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단순 기능 인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숙련 노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학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거주 국가의 언어는 물론 영어 구사 능력도 부족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거기서 1년 이상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이주할 때는 굉장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을 감안하고 감수하고 이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가족, 친척들을 위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나가 이민자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의 그 불편함, 또 식생활을 비롯한 많은 라이프 스타일의 여러 차이, 그런 속에서 오는 어떤 불편함,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의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제일동포들, 제일동포뿐만 아니라 제외동포 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새로운 제일동포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도 전문 인재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본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한국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주는 언제나 진행형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인과의 연대라고 하는 측면, 그것이 이제 일본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세계 시민 역량 배양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겠죠. 제일동포들의 경우에. 그래서 일본인과의 연대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코리아타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한국인들이 이제 코리아타운을 형성해서 밀집 거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주 초기에 상당히 편리하고 또 불가피한 그런 그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코리아 커뮤니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본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세계 시민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PTA 같은 일본의 이제 그 학교를 다니면 학부모들끼리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 일본인 학부모하고 한국인 학부모도 같이 이제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내는 한에 있어서는 그 커뮤니티 활동을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하굣길의 교통 그 안전을 위한 봉사 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일본인과의 연대 필요성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본인 커뮤니티의 활동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고립되지 않기 위한 전략인 측면도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혐한 맞불 시위를 주도하는 일본인들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결국은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일본의 일반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사회와의 소통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그 교양도 갖춰 나가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 교육입니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 인권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 내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하는 점을 인지해 나가는 그런 것을 교육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해서 내 인권을 주장하는 것 등이 바로 이러한 그 권리의식의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또 한편으로는 주장과 함께 타인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 앞에 인권교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도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하고 또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소통과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랬을 때에 이런 일본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세계 시민사회의 역량을 스스로가 배양하고 했을 때 비로소 일본 사회가 지향하는 공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다 하는 점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제1동포는 형성 이후 오랜 역사를 거치고 있으며 특히 올드커머에 뉴커머가 더해지며 다양한 층위의 세대 갈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목화 그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른스트 갤러는 샤미소가 페터 슐레밀의 기이한 이야기에서 말하는 그림자 없는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림자 없는 국가는 있을 수 있지만 그림자 없는 민족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 제1동포에게도 그들의 현재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한결같이 변할 수 없는 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혈통, 민족, 문화적 일체감, 국적으로 대표되는 정체성 가운데 제1동포는 일본 거주 한국 국적 한민족과 일본 국적 한민족 사이의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진자 운동하는 제1의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가족이 바로 내 나라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기도 합니다. 제1동포는 한국 발전에 큰 공헌을 하는 동시에 일본에서도 주류 사회에 진입하여 일본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제1동포가 한국의 위기와 성공에 함께 해온 바 있고 이제는 모국이 제1동포 나아가 세계 한인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국 정체성의 지속적 유지 강화 속에 일본에서 주류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고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 개발을 통해 제1동포 사회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